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도 보건간호 중에서 보건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보건간호 교재 28쪽부터 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건교육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만 정리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 계획입니다.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그죠? 이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사업 전체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보건교육이 전체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지역 주민들도 계속 관심을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참여율이 높죠. 그래서 참여율이 높아야지 이제 보건교육 효과도, 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체 보건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할 때 그저 반드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알아본다 또는요 요구를 사정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주민들이 어떤 습성 또는요 어떤 습관들, 그다음에 어떤 전통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상 주민을 제대로 참여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사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반드시 대상 주민과 함께 계획하는 것도 그들에게 보건교육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이라든가 또는요 보건사업 하는 데 있어서 들러리가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상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교육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육 계획에 대한 내용은요 WHO에서도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평가입니다. 우리 평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활동에 따른 평가가 있고, 세 번째로는 환경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는 절대 평가와 그리고 상대 평가가 있는데요. 이 절대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향 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도달할 목표를 정해놓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목표에 도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절대 평가 또는요 목표 지향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그죠?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목표, 그죠?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통과했으면 다 수를 주고, 또 80점을 다 통과하면 우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도달할 목표를 설정해 놨다면 절대평가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 이후에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패스로 인정한다라는 평가가 있다면 그 80점이라는 목표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절대평가가 또는요 목표 지향평가가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지향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이 기준보다 이제 높은지 또는요 낮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상대 평가 또는 기준 지향 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A+, 그죠? 또는요 A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주는 것을 상대 평가 또는 기준 지향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 중에 목표 지향 평가 또는요 절대 평가에서는 타당도가 중요합니다. 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내용을 측정하는 데에 정확한가, 교과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가 정확한가, 또요 측정 도구가 목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타당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타당도는 여러 사람에게 한 가지 어떤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결과가 비슷하다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에서는 신뢰도가 중요한데요. 이 신뢰도라는 것은 측정 도구의 일관성입니다. 즉, 이 측정 도구가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똑같은 검사를 해도 결과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여러 사람에게 한 가지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타당도가 높은 거고요. 신뢰도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평가를 해도 결과가 같다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활동평가인데요. 여기에는 진단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요 교육 초기에 시행하는 게 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활동 중, 즉 형성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중에 그죠? 평가하는 것이고, 이 형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수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요 선생님이 뭐 강의 방법이라든가 또는요 교육 활동을 개선할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쪽지시험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총괄평가인데요.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총괄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중간고사와 그리고 1학기를 모두 마치고 치는 기말고사와 모든 학년을 마치고 시험 치는 졸업고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평가인데요. 여기에는 투입, 과정, 성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환경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그리고 진단, 형성, 총괄평가에 비해서는 시험 나오는 이제 빈도라든가 이것도 좀 줄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요. 일단 투입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자의 역량과 그리고 교육 목표 성취 전략을 찾기 위해서 하는 평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투입해야 될 건가를 찾기 위한 평가가 투입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천 계획이나 또는요 실천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또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정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의 실행 효과를 측정하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아픈 사람들한테 요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과평가는 과연 그 사람들이
요통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운 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보건교육 실시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제로 할 때는 도입, 전개, 종결 순서로 내려가는데요. 사실 시험은 자주 도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빨갛게 칠해놨는데요. 이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관계 형성, 주의 집중, 동기 부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입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의 집중하는 방법으로는 포스터를 보여준다거나 또는요 영상을 틀어서 확인시켜 준다거나 또는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금연 교육하기 전에 폐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폐가 암으로 인해 가지고 시커멓게 변한 그런 사진을 봤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면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집중되고 동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도입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개인데요. 이것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실제로 강의를 하는 본론이 됩니다. 다음에 강의가 모두 끝났다면 우리는 요약과 정리, 점검하는 종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보건교육이 끝이 났다면 이제는 학생들 대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구두 질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질문법은 1대1로 질문해서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질문하고 다음에 결과를 알고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정법인데요. 이 평정법은 제가 여기 예를 조금 그려놨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제 답변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거 평가하는 것이 평정법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쉽고 또 간편해서 보건교육에 많이 활용하는 게 평정법입니다. 다음에 실기시험인데요.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이나 기술 숙달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학원에서 그죠? 혈압을 재었다. 그러면 혈압 재는 공부를 했으면 혈압을 제대로 잘 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실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이때는 공정한 채점이 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채점 기준표에 준한 채점을 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 지필검사입니다. 지필검사는 문서 형태로 진행하는 모든 방법은 지필검사죠. 말 그대로 지는요. 종이 지자, 다음에 필기구 할 때 필자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와 필기구로 치는 모든 시험은 지필검사가 되는데 여기는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택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항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은 것을 골라라, 뭐 틀린 것을 골라라 또는요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것처럼 문항을 고르는 문제 선택형이고요. 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글로 답을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단답형으로 답을 직접 기록하거나 또는요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을 길게 서술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서답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평가 방법 중에 질문지법이 있는데요. 질문지법은 문제에 대한 답을 서면화해서 응답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나올 법한 답을 미리 정해서 적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대상자가 체크하는 방법이 질문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관찰법인데요. 관찰법은 학습자의 활동을 실제로 내가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신부, 신생아 목욕법 실기 교육 후에 평가할 때도 우리가 관찰로 평가하고, 또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교육 후에 그 기술을 평가하는 것도 관찰법으로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론이라든가 또는요 강의로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시범을 통해서 수업한 내용들이라면 관찰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법에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일화 기록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지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뭐다?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은요? 맞습니다. 1번 평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금연 교육할 때 폐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유발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 네, 맞습니다. 2번 도입입니다. 다음에 3번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맞죠? 실시하기 전에 해야 될 평가로 옳은 것은요? 바로 네, 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임산부들에게 모유 수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네, 1번 관찰법이죠. 그래서 특히 이게 모유 수유뿐 아니라,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했다거나 또는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칫솔질 교육을 했다거나 이런 시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주로 관찰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교육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